요즘 새로 나오는 아파트 분양가를 보면 주변 시세랑 별 차이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나오는 몇몇 아파트들은 수량도 별로 없어가지고 경쟁률도 로또입니다. 일단은 무주택으로 버티다가 청약 점수 쌓아서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아야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제라도 집을 사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배경들이 괜히 청약 기다리지 말고 일단 내 집 마련으로 시작하시고 갈아타기로 자산을 늘려가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드리는 아파트도 2015년에 분양했을 즈음에는 34평이 6억에서 7억 정도 하던 곳인데 지금은 17억, 18억을 훌쩍 뛰어넘은 곳입니다. 거의 10년 만에 10억이 올랐으니까 1년에 1억씩 오른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물들은 또 직전 실거래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올라오고 있기도 합니다. 호가대로 사면 좀 너무 추격 매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곳 임장을 다녀온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GTX가 생기는 건 사실 서울 그 자체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서울시 차원의 35만 제곱미터 고밀개발 사업이 13년 만에 재개될 곳입니다. 셋째, 직주 근접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일자리 바로 옆 그 자체의 신축 대단지입니다. 그럼 이곳이 어디인지 바로 살펴보러 가시죠. 제가 이번에 임장을 다녀온 곳은 서울역의 서쪽 중구 만리동의 서울역 센트럴 자이 아파트입니다. 당시 만리 2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선 아파트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GTX가 생기면 외곽 지역이 좋은 것뿐 아니라 서울 그 자체의 호재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GTX를 타는 건 서울 오려고 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GTX가 생기면 서울 집중화는 더 생기고 서울 유동인구는 더 많아집니다. KTX는 어땠나요? KTX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속철도가 생기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대형 병원은 서울로 오시고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투자도 웬만하면 전부 다 서울 수도권에 하시려고 합니다. 세종에 행정수도를 만들고 싼 값에 아파트 분양 기회를 줘도 공무원분들도 서울 안 버리고 그 먼 거리를 셔틀로 SRT로 오가시기도 했습니다. GTX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산, 동탄 같은 데에 분명 엄청난 호재입니다. 서울로 빨리 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더 서울의 유동인구, 인프라의 서울 집중도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서울역은 GTX A와 B 노선의 환승역이 될 곳입니다. 물론 B 노선은 아직 실질적인 착공 전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서울역의 뒤편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서울역이라고 하시면 서울역 광장으로 나와서 환승버스 막 오가고 미생에 나왔던 서울스퀘어에 있는 그 빌딩 쪽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쪽으로는 모두 오피스 빌딩만 있어서 아파트는 없고 그 반대편으로 나오면 있는 곳이 서울역 센트럴 자이 아파트입니다. 저도 이쪽 출구로 나와서 주변 아파트 좀 보고 있는데 어느 분이 다가오셔서 서울역 광장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중림동이 그렇게 큰 행정구역은 아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구 중림동은 지리적으로는 마포구 공덕동과 용산구 청파동의 북쪽에 있는 작은 행정구역입니다. 서울역의 출구들도 대부분 서울역 동쪽으로 있다 보니까 여기로 나오려면 공항철도 쪽 출구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여기로 나와보면 마치 용산역의 뒤편 같은 분위기를 확 느낄 수 있습니다. 용산역도 많은 분들이 용산역 광장으로 나와서 한강대로가 지나는 신용산역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용산역 뒤편으로는 전자상가가 있긴 하지만 이제는 예전에 그 전자상가가 아니기도 하고 국제업무지구는 아직 삽뜨기 전이라 벌판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서울역 뒤편으로 나와서 언덕을 좀 걸어 올라오면 서울로 7017 진입로도 만나고 순차적으로 서울역 센트럴자이 아파트를 만나게 됩니다. 서울역 센트럴자이를 줄여서 서센자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이쪽이 마포, 공덕, 아현으로 넘어가는 지역이기도 하고 워낙에 언덕이 유명한 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단지 단차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도 꽤 높게 설치되어 있고 애들 뛰어노는 게 많이 위험해 보이긴 했습니다. 언덕 아래로 유모차 끌고 내려가시는 분도 있었는데
체중을 한껏 뒤로 둔 채 최대한 천천히 내려가려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역사적 배경도 있는데요. 서울역 센트럴자이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손기정 체육공원이 생긴 이유입니다. 아마 다들 아시듯 손기정 선생님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일본 선발로 출전하여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손기정 선생의 모교였던 양정고등학교가 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양정고등학교가 목동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생긴 곳이 손기정 체육공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원 언덕까지 넘어가면 이제 중림동을 지나 마포, 아현, 공덕 쪽이 나옵니다. 사실 이쪽으로는 실질적인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없는데요. 저도 한번 쭉 걸어보니까 서울에 80년대, 90년대로 시간여행을 하고 싶으시면 한번 다녀와 보실 만한 분위기가 확 풍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간판,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옥들의 모습, 길방이 자연스러운 동네 어르신들의 모습까지 모두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이곳저곳을 대중교통을 타고 걸으면서 다니면 다닐수록 느끼는 것이 확실히 서울은 언덕이 기본값, 평지가 호재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며 태백산맥이 있는 동고서저의 지형으로 이런 내용을 배웠었고, 나라의 평야가 얼마나 없으면 김해평야, 호남평야, 김포평야 같이 평야 이름들을 줄줄이 외웠습니다. 그래서 평지인 아파트를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서울역 센트럴자이는 언덕이 심한 게 단점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하나 나름 투자 가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그게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의 연면적 약 35만 제곱미터 규모로 총 5개 동 지하 6층부터 지상 38층까지 전시, 컨벤션, 호텔, 리테일 등이 들어오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수익성과 사업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면서 거의 15년 정도 사업이 지연되었던 곳인데요. 아무래도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의 도시재생 보존 기조에서 현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는 규제 완화, 고밀 개발로 기조가 바뀌면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다시 기지개를 켜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울시 차원의 규제 완화, 고밀 개발 기조가 이어진다면 서울역 센트럴자이 아파트 입장에서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모든 곳을 제가 직접 다니면서 현장 분석을 드리고 있는데요. 부동산은 입지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매수매도 타이밍도 잡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실시간 시황을 받아보시려면 고정 댓글에 무료 톡방 링크, 그리고 부동산 강의에 수십만 원 쓰다 지치신 분들, 책에서는 이론밖에 안 알려줘서 답답하셨던 분들, 주변에 어디 제대로 물어볼 곳이 없어서 고민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링크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가장 쉽고 빠른 건 유튜브 구독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